8월 첫째 주 부동산 데일리 모멘토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시 정도에 했어야 되는데 일정들이 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늦었습니다. 바디케어 좀 하느라고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지금 뭐 고경자님이랑 톡을 하는데 여의도 안 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의도를 갔어야 됐나봐요. 아쉽네. 고기를 먹어서 국수라 그래서 안 갔는데 오늘 오늘 이제 임장은 하계역에서 만나지만은 중계동 백사마을 가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오늘은 데일리 모멘토 퀴즈를 우리 서한님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한님이 낸 거 오늘 낸 거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유익하고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었는데 뭐냐면 오늘 모닝 퀴즈는 조금 더 좀 더 인문학적이면서도 요 시기에 또 맞는 시의성이 있는 퀴즈이기도 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자본시장에 들어오면서 했던 어떤 관점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대부분이 공통적인 얘기들이 어떤 얘기였냐면 대학교 때 열심히 놀았다. 그리고 그런 것들 세상 잘 모르고 놀다가 결혼할 쯤 돼서 봐보니까는 세상이 녹록치가 않더라. 그리고 이제 이번 상승장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를 보긴 했으나 좀 이제 제대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 모먼트님은 이자율 12%대를 얘기를 좀 했어요. 12%대가 언제적 얘기인지 그때 고등학교 다니고 있지 않았나요? 12%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매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원래 뒤에 가서는 이제 전 보는 얘기도 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부동산을 사는데 전 보고 부동산 사는 거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보는 데 있어서 점쟁이 얘기 듣고 뭔가를 한다. 재산 날리는 일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이제 전 볼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차라리 저한테 오세요. 그게 더 낫지.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병 파는 얘기도 좀 해서 해미리 주스 병 얘기도 좀 나오기도 했고요. 해미리 주스 진짜 오랜만에 듣는 얘기죠. 해미리 주스. 해미리 주스가 제가 팔 때는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원이었는데 시기 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죠. 뭐 소주병, 맥주병이 좀 더 비쌌고 소주병이 좀 쌌고 그런 거 팔아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주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병 파는 거를 대체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당근이 또 될 수 있겠죠. 저희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터닝 메카드를 당근으로 팔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터닝 메카드를 팔 게 아니라
싹 다 전시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당근에 올라가 있어서 아쉽게도 이제 판매가 됐는데 그 산 사람들 횡재했죠. 저희 아들은 너무 깨끗하게 써가지고 망가진 게 없어요. 어쨌든 이게 경제를 알아가는 방법이 솔직히 이론적인 것보다 실천적으로 움직이면서 배우는 것들이 상당한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는 와중에 갑자기 연예님이 등장을 해서 여의도다, 응? 여의도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셔서 오늘 뭐 지도 얘기도 한번 했네요. 95년 서울시 지도, 1995년 서울시 지도. 연예님이 이제 여의도 바람을 일으켜서 오늘 여의도 번개가 있었고, 여의도 번개, 연예님 여의도 번개에 대해서는 이따가 통화를 해서 여의도 번개, 꼰대들하고의 점심 식사는 어땠나 이런 또 생각도 들어보고, MZ 세대와 꼰대와의 식사에 대해서도 느낀 점을 또 얘기 들어보면 또 재밌겠죠. 이도 저 국수만 먹는 줄 알고 안 갔는데 국수가 아니래요. 고기 먹었대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고경자님이 오셔서 시원하게 쏘셨나봐요. 고기로. 요 고기를 먹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대신에 피부과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 얘기도 좀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경련님을 여의도 가서 만나세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셔서 연락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고기를 먹겠죠. 그래서 이제 봐보면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동기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요즘 같은 시기에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쌍화탕인지 제 뭐야 대추차인지 모를 차를 전통차집을 Z세대를 데리고 갔으니까 요것도 한번 우리 연예님의 기준에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꼰대들의 의견으로 간 건지, 전통차집은 어땠는지. 오늘 이제 그 노원을 갑니다. 하계 노원구를 이렇게 봐보면 땅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귀인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불암산 되어 있고, 불암산 자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쪽, 여기가 불암산 자락이랑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백사마을이고요. 요 밑으로는 또 태능이 있죠. 태능 X세대까지 모였네요. 태능의 묘가 누굴까요? 태능의 묘, 이게 또 재밌습니다. 태능묘가 누구 묘인지, 이게 또 재밌는 얘기거리가 되고, 태능묘, 태능이라고 태종, 정말 상식이. 태능도 재밌는 그 일화를 갖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연신내 그 봉화산 갔었을 때 제가 태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태능 단순히 태능이 아니라 태강능입니다. 태강능. 근데 태강능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태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문정왕후가 아마 여인천하일걸요? 문정왕후가? 여인천하가 문정왕후일 것 같은데, 제가 그 드라마는 안 봐서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시기 질투에 의해서 시작된 게 이 왕릉 역사도 상당히 이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에는 자기는 죽어서도 편하게 살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게 태능입니다. 선능에 묻혀야 되는데, 선능에 홍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죽어서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는 홍수가 안 나는 태능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태능 주변으로 능 영역을 이렇게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신내동 우리 그때 가봤지만은 요 대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로가 요쪽 길로 중종의 왕비이기도 하면서도 그 뒤로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기에 참배를 하러 와야 됐죠. 그래서 이쪽 땅들의 특이하게도 이제 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또 자리가 좋다는 생각들이 무덤으로서 자리가 좋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쪽에 이제 무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구릉이 있어요. 동구릉. 동구릉이 있고, 또 저쪽에 가면 서울릉이 있어요. 고양시에 가면. 이게 별 의미 없습니다. 동쪽에 있는 9개 릉이고요. 서오릉은 서쪽에 있는 5개 릉입니다. 아까 그 얘기하셨던 태조 얘기를 하셨잖아요. 태조. 고기 사진. 태조는 건원릉입니다. 구리시. 이 주변에 이제 그래서 이제 무덤들이 많아요. 여기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내시 무덤도 있고요. 왕을 이제 보필을 해야 되는 내시들이. 그래서 이쪽에 공릉동, 요 공릉동도 마찬가지로 이 태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릉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정도로 노원구 자체가 산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세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 이쪽에 이제 평지 산세가 껴있지 않는 평지 라인 쪽에는 지금 대부분이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쓸만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들을 이제 봐보면, 지적편을 봐보면 상업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노원구 일대 봐보면 여기 이제 노원역 앞에 좀 깔짝으로 상업지역 좀 있고, 이쪽에 하계역 이 상단부에 이쪽에 그 우리 손품했던 것처럼 일반 상업적 이쪽에 CGV 이쪽에 하나 CGV 있는 거고요. 대부분이 다 보면은 다 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종입니다. 2종. 그래서 건물을 올리기에는 적합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여기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요 지역, 요 지역에 봐보면 여기가 또 2종이랑 요 끄트머리는 또 1종, 여기가 백사마을입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이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 중간에 여기 충숙 근린공원, 이거 엄청 사이즈가 큰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얕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을 가로막고 있고, 지하철 7호선은 이쪽을 통과를 하면서 하계, 중계 이렇게 통과를 하고, 이쪽 라인은 지하철이 없어요. 이쪽 라인에 지하철이 없는데 여기 하계역이 동북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도 이제 은사 쪽에 이제 요게 이제 뚫리면은 지하철역이 이제 생기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 그랬을 때 여기 하계역,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은행 사거리. 근데 여기는 여기도 한참 걸어갑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되고요. 요 이정구 낙지세상, 여기가 맛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돼요. 오늘 여기서 먹고 여기까지 하기까지 다시 오시면 돼요. 그리고 맥도날드 중에서 제일 맛있다 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세이브존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왜 세이브존에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냐? 이 동네에 그렇게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없는 중에 있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세이브존 맥도날드. 여기 지금 맥도날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쪽에 여기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맥세권이죠. 맥도날드. 그리고 이제 여기 상업지, 여기 봉구비요. 여기 미락 시골밥상. 여기 이제 그 북꽃님 가시면 되고요. 여기나 짬뽕이 먹고 싶으면 조금 더 올라가서 요 집을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 조금 거리가 있긴 하죠. 근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얼마 차이는 안 나요. 여기가 을지병원이죠. 을지병원. 그리고 이제 요 지역들이 전방위적으로, 솔직히 노원구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하계동입니다. 하계동. 하계동에서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 연결 지점. 요 연결 지점이 의미가 있어요. 요 다리를 건너서, 이게 월계교인데 월계교를 지나서가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요 광운대역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 광운대역이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계에서까지는 그나마도 동북선을 타고 시내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은 오기가 좀 힘든 지역입니다. 동북선을 타고 오면은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왕십리. 그래서 이게 의미가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그 어저께 모먼트님이 원래 오늘 오기로 했는데 어제 오셨는데, 어제는 그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놀래켜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어차피 무서울 거 확실히 무서워야지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좀 무섭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어요. 어제는 처음 오셨는데 또 소스라치게 놀라면은 저 욕할까봐 제가 이제 욕 안 먹으려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게끔 갔던 거고요. 어쨌든 이쪽에 이제 노원구 일대가 요 7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라인인데,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는 그 아파트가 아닌 데가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데 거기를 집중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 데가 이제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부임 때 여기는 좀 한번 확인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라인을 체크를 좀 해볼 거고, 이제 저녁 때는 여기까지 못 가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가면 토가 나와. 이제 요쪽 다음 주에 단곡에 갑니다. 단곡에 노원 간 김에 뿌리를 뽑은 거예요. 상계 이 3, 4동. 그리고 여기 이제 신축이 있죠. 신축. 여기도 신축. 여기가 이제 또 백사마을 못지않게 희망촌입니다. 희망촌. 희망.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 싫었네. 모먼트님이 아는 척하기. 노원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게 살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 인구를 좀 아는 게 이제 중요한데, 기억을 좀 하면은 좋아요. 기억을 하면은 이제 인구 많은 도시 구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인구 탑 5 구는 어딜까요? 탑5 구 빨리 보신 분들 써주세요. 탑5 2단위면 맞춰야지. 2단위 컨닝하지 말고 했으니까는 본인은 답을 하셔야지. 탑5 양천구는 그만큼 살 수가 없어요. 땅이 작아서. 순서 땡. 넘버 3 넘버 3의 주인공이 아닌데 조연인데 주인공 같은 분이 있었죠. 그분 이름이 뭐죠? 넘버 3 조주연. 조주연씨. 송강호 아닙니까? 송강호. 왜 탑5랑 무슨 관계가 있냐?
송강강 노관입니다. 송강호가 아니란 얘기죠. 송강강은 송강강 송파, 강서, 강남, 노원, 관악, 송강강 노입니다. 이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노원구가 4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안습인 게 있습니다. 강서와 강남은 일자리가 있는데 송파도 강남 옆에 붙어 있는데 노원은 저 멀리. 송강강로는 이제 틀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맞추는지 볼게요. 서울시 구 중에서 인구가 제일 작은 구는 어딜까요? 인구가 제일 작은 구, 그리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구, 두 개는 어딜까요? 인구가 제일 작은 곳이랑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 인구가 제일 작은 곳은 인구가 제일 작은 곳은 연예님이 쓴 중구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양천입니다. 양천은 면적이 상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30만이에요. 그 옆에 이제 강서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서울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좀 했을 텐데, 노원구가 이렇게 봐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거의 끝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한 끝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 살죠. 요 끝자락에 붙어서. 배드타운입니다. 배드타운. 그래서 이 배드타운은 엊그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도봉산이나 온수나 이런 것들 한번 챙겨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기는 치고 빠지고에 능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 중에 하나기도 한 곳이 노원구입니다. 양천구 얘기 나왔으니까 요 아가타 모양이랑 똑같이 또 생긴 개 모양 구가 있어요. 개 모양 구가 또 어디 있을까요? 개 모양 구.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더워서 먹습니다. 너무 더워서. 싸우지 마요. 성북구하고 양천구 투자 가치 측면에서 둘이 박터지게 싸우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투자 측면에서. 투자 측면에서 이유는요? 성북구인 이유는 일단 단가 측면에서 뭐 부회꽃길님 얘기도 맞고 연예님 얘기도 맞는데 옥동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고 소비할 수 있는 이 여력이 한계치가 있고요. 지금 이다님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 말고는 상방이 닫혀 있는 것도 맞아요. 이 닫혀 있는 이 느낌이 결국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 같습니다. 노원 재건축하고 노원은 모양새가 양천이랑 같아요. 다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아있는 땅이 양천도 그렇고 노원도 그렇고 많지가 않아요. 성북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지금 장인 뉴타운이 생기면서 그쪽 라인에 아파트들이 이제 좀 들어섰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외부 유입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노원하고 목동의 그 양천구의 공통점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 외부인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수가 적죠.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서울만 체크를 해봐도 큰 투자의 방향성이나 지향점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임 장관은 그 노원구를 보면서 어떤 방향의 투자 가치를 생각을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또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연예님하고 얘기하기 전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연예님?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좀 주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네? 이렇게 직접 옆에 사람 부르지 않고 통화해서 여러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맑은 목소리 연예님. 이제 오늘 이제 그 노원을 이제 가기 전에 작년에 이제 시즌 1은 회원 시민 아파트를 갔어요. 공실이 더 무섭죠. 명동 공실이 더 무서워요. 횡하죠. 시민 아파트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개무서워요. 여기 혼자 가면은 정말 심장이 멎을 듯한 그런 분위기.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데 조심해야죠. 길이 없대요. 백사마일 가기 전에 어저께 이제 제갈님이 손품을 해서 이제 하계역 주변의 아파트들을 보여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빽빽합니다. 다 이게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동네가 노원구의 대표적인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콩콩 팥팥을 벗어나려고 아이들에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쏟아붓죠. 그래서 여기에 애들이 여기 특목고 보면 입결이 34명, 18명, 19명 에너지를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안 시키고 그냥 유튜브 시키면 안 되냐고 제가 물어봤죠. 유튜브 시키는 게 좋을 텐데 이 월계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중랑천을 따라서는데 여기 보시면은 태양광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징그럽습니다. 태양광 아파트. 여전히 태양광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이게 동북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볼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세이브존도 한번 이제 들어가서 확인했던 거를 이제 보여주면은 화장실 앞에 이 올드한 자판기도 보이는 그런 동네입니다. 옛날 동네. 학원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오늘 이제 여기 갑니다. 이 재개발 지역은 밤에 가야 돼요. 낮에도 물론 가지만 밤에 가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 사는 수가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면 의미가 있죠. 이렇게 초승달이 뜨고 있는데 우리 깡태님이 이렇게 올라가죠. 오늘 이제 코스입니다. 코스. 연예님 통화 안 끝났어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잠깐 이제 블로그 이제 오늘 갈 때를 이제 좀 보는 거고. 사업 시행 인가는 20년 3월에 났는데 아직 관차가 안 났어요. 콩콩 팥팥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콩콩 팥팥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예님 목소리. 지금 어디세요? 여의도에서 빠져나왔어요? 섬에서? 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북쪽으로? 오늘 저녁에 와야 되잖아. 네. 네. 북한 쪽으로 올라가야죠. 월북하는 건 아니죠? 골목하면 큰일 나죠? 오늘 그 꼰대들하고의 갑작스러운 점심 식사 어떠셨어요?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아직 뭐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먼 이야기를. 한 30년 있으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미리 좀 배웠습니다. 한 소리 하지 그랬어. 니들 지금 현실에 맞는 얘기 좀 하라고. 현실에 맞는 얘기는 좀 하셨어요. 현실에 맞는 얘기. 모먼트님이 지금 화장실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비상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요. 비상에 화장실 아니랍니다, 모먼트님. 네. 그래서 오늘 유익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꼬마 빌딩은 땅 파는 게 아니다. 에? 꼬마 빌딩은 땅 파서 짓는 게 아니다. 꼬마 빌딩은 땅 파서 짓는 게 아니다. 네. 고경자님이 땅 파다가 죽을 뻔했죠, 요번에 대치동에. 땅 파다가 이제 유골도 나오고 유물도 나오고 그쵸. 대구리도 나오고 한남동에는 유골도 나오고. 제압하지 마라. 땅 파다가 옆집 싱크홀 생기고. 예, 조심해야 됩니다. 땅 파면은 지하도 내 거긴 한데 잘 파야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그리고 여의도에는 맛집이 없다. 여의도에 맛집이 없다. 그래서 여의도에 맛집은 없다. 그래서 흑석동 오시더라고요. 흑석동에는 또 맛집이 또 있어서.
그래서 여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마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포가 그렇게 고깃집으로 번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막상 가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갈매기살 골목이 유명하고 조박집이 유명하고 한 이유들이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겠어요? 다 여의도에서 마포대교 건너서 쭉쭉쭉 들어오는 거지. 이게 연관성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저기 뭐야 직장 근처에서 이제 소비할 데가 없으면 그 인근으로 낙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그럼 우리는 재개발 지역의 낙수 효과를 누리는 곳을 선정하다. 그렇죠. 존치 지역이 제일 좋죠. 존치 지역에서 의미 있는 곳들 찾아서 사는 게 의미가 있고, 지금 그 오늘 그 꼰대들이 간 찻집은 어땠어요? 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안 돼. 제 소리가 없더라고요. 아, 제 또래가 없었다. 끝났네. 와, 끝났다. 진짜 끝났다. 제 또래가 없었다. 북꽃님도 가지 그랬어요. 아, 북꽃님도 뛰어가지. 오셨어야죠. 저기 뭐야 고경자님이 쏜다 그럴 때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그 기력 회복에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플 때 한 번씩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플 때 한 번씩. 갑자기 지금 모먼트님이 얘기가 없어졌어요. 모먼트님 한마디 하셔야죠. 아플 때만 의미가 있고 평소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안 하시네. 쌩까네. 근데 이제 거기에 업무지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런 전통찻집은 이제 어른들이 다 계시니까 그래도 MZ 세대를 위한 썸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썸띵이 있더라고요. 월 3등이 뭐가 있어요? 한라봉 빙수 같은 거. 한라봉 빙수? 이게 한라봉 빙수였어? 와, 난 또 이게 뭐라고 또. 아, 한라봉. 여기 눈에 띄네요. 은행이 눈에 띄네. 아, 저건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그니까. 오래오래 살라고 은행 먹으라고. 야, 대박이다, 대박. 그래서 오늘 꼰대들하고의 급작스러운 번개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1점입니다. 101점? 너무 갑자기 저기 뭐야 찻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놓고서는 101점 주는 건 뭐예요? 왜냐면 저는 한라봉 빙수를 먹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웠거든요. 믹스. 다음번에 꼰대들하고 다시 만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아이, 그럼요. 다음번에 송여의도에서 만나기로. 다음번에 북꽃님도 가세요. 네. 가셔서 거 오세요. 서여의도에 서여의도에서 만나는 걸로. 이따가 그 프로에 치고 오시는 거죠? 아이, 그럼요. 준비 잘했습니다. 프로에 치고 오신다고 이제 했으니까 흰 옷에 프로 해치고 이따가 이제 만나는 걸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연애님은 이제 저와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맞는 사람은 이제 그 연애님하고 같이 가고, 조건이 많지 않고 무섬을 많이 타시는 분은 여왕님하고 리치 레전드님이 예약을 하셨어요. 자기는 겁이 많다. 공격해야겠다. 그래서 여왕님하고 같이 가겠다. 예. 겁이 많으신 분은 그렇게 가는 걸로. 고용자님 파란. 야, 건강 무지하게 생각합니다. 8알을 먹어야 된다는. 네. 부의 꽃길님은 선택 잘 하시면 돼요. 이제 뭐 리치 레전드님이랑 같이 걸어갈지 아닐지는 이제 이따가 가서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하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준비 좀 하셨다가 이따가 우리 하계역에서 만나기로 하죠. 이따가 하계역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답니다. 준비하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오늘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났어. 조심해야죠. 오늘 나영 특집 오시는 분들 오늘 이제 저희 리치 레전드님 실신해서 쓰러지면 놓고 올 겁니다. 각자 알아서 찾아오는 걸로. 네. 참여하고 싶으면 오면 되지.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좀 늦었던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오늘 뭐 피부과를 좀 갔다 왔는데 피부과 선생님이 오래되셨어요. 피부과를 거기 간 지가 2004년, 지금 2022년이니까 18년, 18년 동안 이제 간 이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예뻐지는 목적으로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도 투자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늘 뭐 이거 진료는 진료고 진료가 끝나고 나서 투자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늘 진료지 밑에 메모지가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뭐 물어보시고 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근처 이 신당동 근처로 쓸만한 게 어딨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요 근래 이제 신당동 일대에 이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도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시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한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 이쪽에 계시는데 이제 이 동네가 이제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모아타운 1차 모아타운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 뭐 이거를 다 모아타운을 할 수 있을런지 말런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 옆에가 신통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를 사야 될까요? 돈에 따라서 내가 20억이 있다, 내가 10억이 있다,
5억이 있다. 어디를 사야 될까요? 개취도 들어가겠죠. 개인 취향. 천국 이편한 세상도 얘기 나왔고 6호선 9번 출구 앞에 끼고 사고 싶다. 9번 출구 9번 출구 여기가 이제 엽기 떡볶이 그 본사 있는 데죠. 이쪽 뒤로 가면 여기 이제 새로 생겼죠. 요거 는커피도 생기기도 했고 청구역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이렇게 약수역이 되어 있고 이게 약수 하이츠 여기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약수역 인근 여기도 이제 산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신당역 9구역 신당 9구역 신당동이 엄청 크죠.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쭉 다 신당동이죠. 그래서 이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왕십리 뉴타운이에요. 왕십리 뉴타운이니까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걸 다 봤죠.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움직이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연예님 집은 여기도 좀 바뀌고 있는데 가격이 호가가 이제 많이 불러서 이제 비싸죠 좀. 돈에 따라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돈이 될 만한 곳은 어디냐면 요 자리입니다. 신당 19역 앞에 떡천 가는 길이죠. 길목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 요 자리 이쪽으로 이제 소방서가 있고 중구보건소가 있고 여기 충무아트홀이 있는데 이 충무아트홀은 구청으로 바뀌죠. 구청으로. 그래서 이제 소방서, 보건소, 구청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요 라인들이 지금 계속 이제 바뀌고 있죠. 핫플레이스로 그릴 1492도 그렇고 우육미도 그렇고 여기 매운 여자도 그렇고 여기 이제 이 동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벅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지난번에 한번 데일리 모멘토에서 얘기 한번 했었는데 스벅 오픈 시간하고 폐점 시간 체크해 보는 게 좋다. 여기 이제 오픈 시간 이르고 퇴점 시간도 느리고 그 정도로 수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옆에 또 프랜차이즈 버거킹 여기 있고 또 버거킹이 또 여기도 있는데 또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은 여기 버거킹이 또 있어요. 여기 버거킹 그리고 메가커피 그리고 또 메가커피가 또 어딨냐 이렇게 가보면 이쪽에 지금 모아타운 하겠다고 하는 요 자리에 여기도 메가커피 그래서 이제
요런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게 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솔직히 이게 다 지정이 돼서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구역이 너무 커요. 이거를 다 모아타운을 하겠다는 게 이게 모아타운인지 뭔지 의문이 갈 정도예요. 천국 2편화 세상 지은 거에 지금 몇 배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모아타운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이 되고 되지 않는 남는 지역에 대해서 의미가 또 상당히 있을 거고, 모아타운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이게 다 될지가 또 의문이에요. 동네 전체를 그냥 모아타운으로 그냥 드립다 때려 박아서. 그래서 이제 존치로 남아있는 구역들을 좀 사면은 의미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또 이제 어디가 좋냐? 요 자리가 좋습니다. 요 자리. 신당 8구역하고 청구초등학교 가는 요 자리. 여기가 존치구역이죠. 요 자리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많으면은 이쪽 라인에 물건을 사시는 게 좋고, 돈이 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요거 사는 게 좋다. 요거 사시라. 요거를 사는데 내년쯤에는 조금 조정장 하락장이 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될 테니까 이게 먼저 되면은 갈아타기를 요거를 하시면 좋겠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장난 아니죠. 신당 19역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신당 19역이 얼마나 좋은지가 나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당 19역 앞에 자리, 거기가 상권이 얼마나 괜찮을지가 답이 좀 나오긴 하겠죠. 어머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를 이제 볼 때 봐보시면은 여기 이제 신당 19역, 여기 이제 보이시면은 이게 신당 10인데 전철역으로 둘러싸여 있죠. 여기서 또 그러면 자꾸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초등학교가 없다. 그 초등학교, 그놈의 초등학교가 그렇게 필요하시면, 초등학교가 그렇게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여기 그냥 8구역 사세요. 천운구 초등학교는 초품하니까. 아니면은 이제 천구 2편은 세상 흥인초등학교 초품하니까. 초등학교에 그렇게 얽매이고 뭐하고 하면은 투자가 안 될 겁니다. 투자를 하실 거면은 좀 거시적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교통 역세가 이렇게 흐르고, 교통 역세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몇 개 전철역이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 대단위의 상권이 잡혀 있어요. 여기 현대 아울렛도 보이죠? 이 정도로 이제 상황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넓게 보시는 게 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은 경북매 얘네들 다 단지 핀을 다 없애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모아타운 있는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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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선 여기 왕십리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어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오늘 뭐 피부과 선생님이랑 그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 이제 모르는 사람들 이제 한 번씩 더 한번 챙겨보시라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더 한 거고요. 어쨌든 학교 중심으로 지도를 펼칠 게 아니라 다른 거 중심으로 해서 기준점을 다시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 그러면은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봐보시는 게 좀 의미가 있긴 할 거예요. 넓게 넓게 좀 보는 게 필요하지. 좁게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고정된 시각과 고정된 생각으로만 봐보면 볼 게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넓은 시각에서 좀 봐볼 필요가 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또 이제 뭐 한도 뭐 학교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은 용산은 사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용산. 용산 한남 뉴타운 봐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남 뉴타운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남 뉴타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철이 지나가기라나 뭐가 지나가기라나. 이거 한남역 하나예요. 한남역 하나. 초등학교도 없어. 여기 투자하지 말아야죠. 이런 거 투자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교통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고정관념에 쌓여 있으면 망합니다. 망해.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엄청 비싼 땅 중에 하나죠. 여기 여기 겁나 비싼데 다 언덕입니다. 언덕. 언덕. 죄다 언덕. 근데 여기에 누가 살아요? 리움도 보이시죠? 삼성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너무 학군지에 너무 함몰되지 않았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학군지에 너무 함몰되면은 답을 또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쪽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뭐 사람들 그 얘기 하잖아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테남과 태북 부자들은 계속 결국에는 또 그들만의 리그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데 아이씨 부자 되려면은 그렇게 만들어야죠. 각자 38도선 긁듯이 여기다 딱 그어버렸잖아요. 여기 같이 이제 못 살 애들 테남 태북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편가르기 하는 마당에 편가르기 안 하려면은 내가 그 선을 구축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바꿔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서울 땅에 할 만한 곳들은 많고 노력 여하에 따라 이제 또 얘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주 그 이번 달에 8월 달에 서역풀 요거입니다. 요거
강북 횡단선 청량리부터 목동까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길들이 많이 나오죠. 요 구간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교통 발달이 이제 안 됐는데 이제 홍제 요선 홍제동 요 라인들도 이제 잘 보면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요쪽 그래서 요쪽 라인에서 봐보면 서부선이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서부선이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굿. 오늘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아쉽지만 여기 이제 여기가 굿입니다. 굿. 여기도 한번 챙겨 보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서대문 임장 갈 때 여기를 이제 파악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직도 갈 만한 곳이 이제 많기 때문에 챙겨 보시면은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여기 금천구청 롯데캐슬 네, 단진의 상가 네. 분양사무실인데요. 예. 자료 한번 보내드렸는데 어디 검토 좀 해보셨나 해서요. 자료요? 자료 네네네. 그게 안 왔는데 어떤 자료를 보내셨나요? 저기 금천구 쪽에 단진의 상가 저기 그 임대 현황 갖다 보내드렸거든요. 교육 자료랑 하고 MDM 내용도 보내셔서 보내드렸는데 다시 이거- 보내드릴까요? 네, 한번 지금 보내주시고 이게 뭐 단지내 상가가 얼마인데요? 단진의 상가 분양가는 저희가 이제 최초 분양 7년 전에 분양가에서 10%에서 20%까지 할인해서 분양하고 있는 거고요. 몇 평에 얼마예요? 이거 다 지금 구분 상가잖아요. 그렇죠. 상가 이제 평수 그거 임대 현황 다 맞춰져 있는 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면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예. 예, 분양가는 뭐 2억대부터 뭐 10억대까지 있으니까요. 2억대부터 10억대까지 있다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보통 2억대는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한 12평, 11평 그렇게 돼요. 11평, 12평이요? 전용, 네네. 전용 11평, 12평이요? 네네네. 근데 그게 2억대라고요? 네네. 그 월세는 얼마 나와요? 지금 월세 1000에 70 정도 나와요. 1070이요? 네네네. 그러면은 10억대는 몇 평인 거예요? 10억대는 이제 1층이냐 2층이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1층 같은 데는 거의 뭐 8억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뭐 평수가 이제 좀 큰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억 조금 좀 넘고 그래요. 그러면 10억대는 월세가 얼마 나와요? 월세는 10억대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 나오죠. 300이야? 네네네. 아, 이게 지금 그럼 렌트프리도 들어가 있겠네요? 렌트 그거 다 끝났어요. 렌트프리가 끝난 거다? 네, 다 끝 롯데에서 임대 사업을 하다가 그 정리를 하는 거 과정이에요 지금. 그 렌트프리가 그러면은 렌트프리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은 네. 현재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렌트프리가 지금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다 끝나고 지금 바로 이제 이제 고객이 있으시면 바로 임대가 바로 들어가는 거, 임대가 나오는 상가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 계약할 때는 300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렌트프리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건에서 들어온 거니까. 아니요, 이제 2년에 이제 계약 기간이 2년을 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이면 거의 계약 기간이 끝나요. 그럼 끝날 무렵에 5% 정도 올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5% 올릴 수 있는 거는 맞는데 네네. 이제 실질적으로 네. 사람들이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 이게 렌트프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월세는 높게 설정은 해놓고 결국에는 이제 수익률 이거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 네. 밟는 건데 네, 오프- 여기는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렌트프리를 주면서 그 임대료를 좀 적게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월세가 떨어지잖아. 아니요. 여기는 다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여기 주변 세대수가 4,400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2년에 한 번씩 올릴 수가 있지 떨어지진 않아요. 아, 이제 그렇게 될 그리고- 것 같으면 렌트프리를 주지 않죠. 처음에 이제 롯데에서 자기네가 임대 사업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급하게 렌트프리 6개월씩 주고 1년짜리 주는 그러니까 렌트프리 네. 6개월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손님한테도 네네.
지금 그 전화 주신 분이 실장님이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 6개월을 렌트 프리를 준다는 얘기는 네네. 이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가가 잘 좋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의 렌트 프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네. 좋으면은 렌트 프리 없이 그냥 바로 상가 뭐 300만 원 해도 끝나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렌트 프리 6개월을 준다는 얘기는 공짜로 6개월을 산다는 얘기는 이게 그렇게 그 월세를 보전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매매가가 분양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결국에는 환산을 해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럼 현실적인 얘기가 좀 돼야지 이거를 사람들이 살 수가 있지.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팔려면은 그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 상가가 그럼 개수 상가가 많잖아. 상가가 있는 개수를 처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받아서 지금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다 수익을 내고. 그럼 아니,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장사를 하고 있긴 있겠죠. 6개월 렌트 프리를 네네네. 하는데 6개월 렌트 프리를 줬으니까 당연히 들어와서 하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그 수지 타산을 마친 다음에 2년 끝나면은 안 맞으면 당연히 공짜 받은 것까지만 딱 하고 끝내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겠지. 그러면 그 다음 임차 들어오는 사람은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해도 안 들어와 버리면 그리고 상가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또 한편으로는 공실률이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실률이 없어요. 없고 사무실 하나가 두 개 아니라 세 개밖에 공실이 없고 사무실은 그냥 롯데에서 꾸준한 임대를 하려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거 정리를 하겠다는 마음에서 이걸 지금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재 저기 렌트프리 증거는 다 끝난 상태고 임대료가 싹 잘 나오고 어디 대표님 만나 따라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가 또 주변에 개발형이 또 많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네. 지금 물어보시는 것처럼 뭐가 네. 정리가 되려 그러면 네. 결국에는 그거를 다 속이고 하면 네네. 사기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면 소개할 거리가 안 돼요. 바닥 위에 다 보이고, 현재 여기 이 아파트 입주한 지가 한 6년 됐어요. 6년, 5년, 4년, 3년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주변에 또 여기에서 역세권인데다가 주변에 또 앞에 또 그 국가개발에다 크게 3만 7천 평 정도 개발되기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계획 잡혀 있는 거는 그게 이제 곧 네. 할 거예요. 아니 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네네. 하도 많아요. 그런 얘기들은 너무 그렇죠. 많고 예. 네, 그런 얘기들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네네. 소비력이 높고 이렇게 렌트프리가 6개월씩이나 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상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게 조금 힘든 조건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10억에 300 나오고 이게 렌트프리 6개월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 거꾸로 환산해 보면은 20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6개월을 나눠 보면은 2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월 200 받아서 그렇게 됐고 이래서 일단은 현재는 또 잘 운영하고 있고 와서 보면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많고 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실장님 생각해보세요. 렌트풀이라는 게 결국에는 통산 2년 동안 받을 돈을 2년 받을 돈을 미리 6개월을 할인해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기간에서 총 받은 2년치를 나누면 돈이 확 줄어들어요. 그게 실제 임대료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손해는 이제 롯데에서 가져간 거지 새로 들어서서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롯데가 가져간 게 아니라 롯데는 손실밖에 없죠.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손실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롯데는 손실 보지 않게끔 구조가 돼 있는 거고 사는 사람은 똥바가지 쓰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좀 저랑 좀 다르시네요.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뭐 와서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계속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려달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2년이 아직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렌트풀이 기간이 다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2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사가 된다 안 된다는 아직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왜 부정적이에요?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동산을 하는데 똑같이 제가 거길 들어간다고 치면 6개월 동안 월세를 안 냈기 때문에 제가 거래를 한 건도 안 해도 걱정이 없어요.
근데 7개월째 되는 순간 월세 300만 원을 예, 300만 원을 내면서 그 계약을 한 건도 못 하게 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뭐라고 그럼 똑같.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 뭐였던 거는 항상 위험 리스크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험 리스크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잘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제가 그 보내주신 거는 다시 한번 봐보고 네네네.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꼭 우리 이렇게 라이브 할 때 또 재밌는 이렇게 소스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렌트풀이 6개월을 줬다는 얘기는 얘기가 끝난 얘기예요. 끝난 얘기. 아주 상가가 폭망이기 때문에 상가가 아름다우면 6개월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화가 온 거죠.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하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마무리를 지금 마무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역풀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고상원 조심하라고. 지금 이렇게 활개를 친다니까요. 활개를.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뭐 17년간 이렇게 이 투자하면서 연락 오거나 뭐 한거나 이런 흐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그 얘기를 하는 연장선상에서도 봐보면 똑같이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야지. 응? 네가 사야지. 네가 안 사고 롯데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돼 있으면 권리금을 아주 아름답게 받아야죠. 근데 권리금은커녕 6개월을 임차료를 그렇게 자기네들이 날려먹고 있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러면은 자료를 보내나? 참 보면은 이제 영업을 하시려고 그래도 요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좀 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조건이 돼 있으니까는 팔면 된다.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 자료가 그때 온 것 같은데 이 아줌마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료가 왔나? 위치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 임차인 안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하려고? 진짜 롯데는 빨리 매물을 떨어야지. 응? 자기네들 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매물을 들고 있으면 자기네들 손실인데. 이분도 뭐 밥 먹고 살기는 힘들겠네요. 이렇게 해갖고는 밥 먹고 사는 게 힘들 텐데. 안 보인다. 호재. 호재가 그렇게 많으면 네가 살아. 호구 잡으려고 하는 거죠 뭐. 여기 이제 자료 온 거는 제가 혹시나 이제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단가가 어이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3시네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우리가 하계역에서 오늘 임장 오시는 분들은 하계역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